자, 지금 이제 오늘 상담으로 오신 선생님은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정말 나름대로 전문가 분야에서 그 일을 열심히 30년 동안 해오고 월급을 꼬박꼬박 가정에 바치고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남매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대한민국 가장의 입장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제 내담자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많은 50, 60이 넘어가고 이 시점에 중년 가장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외로움, 그리고 나이가 들도록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이유가 되니까 몸이 체력이 안 좋아지고 젊을 때야 바깥에서 생활하든 안에서 생활하든 내가 갈 길이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고 몸이 따라주니까 그때는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환갑이 이제 되면 점점 더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기댈 곳은 아내와 자식밖에 없다. 특히 자식은 독립한다 치더라도 아내, 평생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가 지금까지 30, 40년 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 감사함을 잘 모른다고 생각되고 가족들도 그렇고 참 많이 섭섭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가장들의 우울함의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편분들의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 대한민국 남자들이 너무 가정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고 물론 성실하지 않게 살아온 부모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옵니다. 근데 결국은 화풀이 대상 그리고 어떤 그 감정의 소모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대상이 가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지금 술 먹고 친구들 앞에서 진상 부릴 수도 없고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젊을 때야 그런 실수도 할 수 있고 술 기운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오직 유일하게 내 화를 풀 수 있고 내 감정을 풀 수 있는 건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그 고통과 괴로움을 30년 동안 함께 온 배우자에게 우리가 그거를 털어놓고 화낸다라는 게 참 모순이고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근데 또 할 수밖에 없고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쌓이고 힘든 것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지금 질문자님도 거기에 지금 맞춰져 있어요. 나는 어디 풀 데가 없잖아.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보상받을 때도 없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없고 잘했다고 칭찬도 없고 특히나 조용조용하게 자신의 일만 하고 좀 내성적인 아내 또는 배우자를 함께하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듣지 못하면 내가 평생 이거 왜 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오고 섭섭한 마음도 올라오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나만 그런가? 나는 배우자한테 그런 말을 잘 했는가? 그걸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평생 동안 노력하고 수고하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자식이 한마디만 해줘도 내가 참 힘이 날 것 같은데 안 해준단 말이죠. 자식은 당연한 것처럼 받고 있고 당연한 것처럼 옷 사주면 밥 먹여주면 비세지 않는 집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피땀 흘려가면서 젊음을 바쳐서 구축해오고 만들어 온 것인데 그게 어찌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대한 회의감이 자꾸 올라와요, 이게. 근데 결국은 이건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 준다라는 거는 평생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당신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건 그냥 카운셀러 하시는 분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돈 받고 해주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이런 얘기들은 심리 상담가들이 힘들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 주는 말이지.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그 잠시는 외로움과 불안함과 위로감이 되지만 그걸 벗어나게 하는 위로감이 되지만 집에 돌아오고 또 일상에 머물면 똑같은 감정이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내가 살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내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그런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나? 이걸 한번 냉정하게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착각 아니야? 나 이렇게 한다고 말 한마디 들어서 해 웃고 말 못 들었다고 짜증내고 술 먹고 이거 나 너무 좀 소인배인데? 그런 걸 한번 각성해 보는 거죠. 난 내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네. 아내의 말 한마디, 자식의 아빠 칭찬 한마디, 이거 잘못됐다. 야, 이거 착각이구나. 나는 지금 내가 이 살아온 역사와 내 인생의 이 인생길이 돌이켜보면은 이 집이 건재하게 있고, 가족이 있고, 자식이 큰 문제 없이 뭐 취직은 못했지만 건강하게 살아있고,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또 내가 아직까지 퇴직했지만 일하고 있고, 인생을 잘 건축해오고 설계해 왔는데, 이 전체적인 설계와 건축한 거 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여기 일하는 직장 동료들, 또는 경비 아저씨, 이 건물주인데, 나는 인생의 건물주인데, 지나가는 사람, 경비원, 지나가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오, 건물 참 잘 만들었네요. 당신 참 대단합니다. 이 말 들으려고 내가 지금 평생 60년 살았나?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산 인생의 건축물을 만족하면 끝인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말과 칭찬에 집중할까?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남들한테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의 근력, 내 마음의 힘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힘을 젊을 때는 스스로 찾고, 스스로 이겨내고, 스스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에겐. 그때는 젊으니까 금세금세 기운이 있으니까 회복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뭔가 도와줘야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떤 피드백이 없으면 나는 계속해서 다운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내 내면의 회복 탄력성이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우려면 방법으로 본인은 술을 먹든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의 힘을 빌리든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런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걸 자꾸 밀어내려고 하니까, 그때 술 먹을 때는 괜찮고 잊어버릴 때는 괜찮지만 또 그 괴로움이 찾아오거든요,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일체계고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고통이 항상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선생님. 첫 번째, 남의 말의 칭찬은 평생 내가 들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피드백은 평생 나를 챙겨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옆에서 아내가 나에게 칭찬하고 당신 잘했어, 아빠 훌륭해, 이런 얘기를 평생 들을 수 있느냐? 없어요. 한 번도 듣기 힘들어요. 이걸 듣기를 안 되는 걸 바라면 그때부터 고통이 올라와요. 그럼 이거 내려놔야 돼요, 선생님. 이거 내가 바라고 있는 이게 자체가 집착이고 욕심이에요. 내가 가장으로 열심히 살고 했지만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은 결코 내 옆에 평생 동안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은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삶은 혼자입니다. 결국은. 내가 그럼 누가 해줘야 되느냐? 그럼 이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남이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줘야 돼요? 나 자신이 해야 돼요. 나 자신. 지금 조금 전에 이 마음의 숲의 책을 읽으면서 뒷부분에 가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시고 못 읽어 내려갔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80페이지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야,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다.
지금 그대로 괜찮다 나야. 이 세상 하나뿐인 나야. 참 고맙다. 정말 고맙다. 힘든 세상 함께 살아줘서 참 고맙다. 사랑해 나야. 이 얘기를 읽어 내려가는데 거의 5분 넘게 걸렸어요. 이 30초도 안 되는 이 단어를 지금 여기 오신 선생님은 못 읽어 내려갔어요. 앞부분에 다 잘 읽으시다가 왜 이 부분에 자신이 그 얘기를 못 읽어 내려갔냐 하면 이게 내 마음에 맺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얘기에 간절했고 이런 말을 듣고 싶었고 나의 내면에 있는 의식이 너무나 외롭고 두려운 이 삶 속에 오로지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의지하고 기대온 내 평생의 젊음을 바쳐온 이 인생길인데 결국은 늙어보니 혼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눈물이 흘러내리고 말을 이어나가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 말 자체를 누군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는 것보다 선생님이 지금 읽어 내려가니까 이게 더 북받쳐 오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선생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하고 나에게. 그러니까 이게 못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거 그냥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감동이 안 오거든요. 눈물이 안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을 여보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어. 자식이 이렇게 얘기했다 쳐도 이런 감동까지 오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이걸 읽으면서 나에게 해주니까 이게 더 북받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마음 깊이 새겨져요. 이거를 저는 선생님이 이런 말을 나에게 해주고 써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눈물 흘리고 말을 못 이어갔을 때 그때 내가 눈 녹듯이 그 꽝꽝 얼어붙었던 내 내면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호흡이 좀 쉬어지고 좀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수업하시고 밥맛이 없던 그 순간 이 마른 김밥 하나도 와 너무 오래간만에 김밥이 이렇게 맛있네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선생님 마음이에요. 마음. 지금 불안해서 잠이 잘 안 오고 하는 것도 오늘 이후로는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도 머리맡에 두고 선생님 가방에 두고 수시로 내 마음이 좀 불안할 때 잠이 안 올 때 저는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이런 마음을 내고 살아가면 가정은 또 아내는 마음은 자동적으로 풀린다고 봐요. 이제 노력하지 말고 더 잘하려고 그냥 내 수행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함께 산 사람은 상대방이 마음이 편한지 불안한지 좀 느껴요. 선생님하고 지금 아내하고 지금 냉전 상태에 있잖아요. 몇 개월 동안. 그런데 그게 느껴지잖아요. 냉전 상태가. 근데 말을 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이 좀 풀리고 상대방도 풀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그 냉정한 에너지가, 냉전적인 에너지가 조금 사라져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서로 간에 좀 편안함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자꾸 지금 이 몇 개월 동안의 냉전 상태를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 동지 섣달에 자꾸 얼음아 녹아라 녹아라 한다고 녹습니까? 기다려야 돼.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게 지혜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시간이 약인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 발생한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은 3가지의 요소로 삶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에요. 생각. 2번째는 말이에요. 3번째는 행동입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살아오면서 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생을 구성해 왔어요.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대로 말을 했고 그 말대로 행동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술김에 이혼해 이런 얘기를 한 건 생각이 자꾸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게 화났을 때
그러면 말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생각을 듣고 행동을 할 남편을 봤을 때 아내의 불안함은 자꾸 증폭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삶의 요소라고 해요. 생각, 말, 행동.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생각, 말, 행동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 50년 동안, 60년 동안 살아온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 주사를 할 때 엄마한테 말하는 행동이나 자식한테 말하는 행동이나 들으면서 나는 괴로웠습니까? 괴롭지 않았습니까? 괴로웠죠. 그게 내 무의식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 무의식은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구분을 하지 못해요. 무의식은 그냥 기억만 할 뿐이에요. 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싫어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기억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행동을 더 기억을 오래 해요. 아버지의 좋은 면보다 아버지의 나쁜 면을 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님은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젊음을 바치고 한 가정을 꾸려왔어요. 그래도 자식들은 그런 걸 다 잊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화냈던 거, 아버지가 주사로 힘들게 했던 거, 그걸 기억을 해요. 그러면 내가 했던 공은 없어요. 그럼 아버지는 저런 사람이 이렇게 돼요. 지금 질문자님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을 때 좋은 점은 많았지만 그런 면이 기억이 나잖아요. 돌이켜보면 내가 가장이고 내가 늙어보니까 아버지가 참 수고했다는 것도 알지만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는 술 주사했고 괴롭혔던 생각이 더 앞장서 있어요. 근데 지금 연세 되니까 그걸 조금 이해하지 젊은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식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서 부정적이고 불편한 생각들과 마음들은 이제부터는 긍정적이고 감사한 것으로 좀 바꿔야 돼요. 그러면 먼저 인생의 요소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 말, 행동. 요 세 가지를 지금 과거에 했던 패턴을 조금 바꿔야 돼요. 그래야 3년 뒤에 5년 뒤에 달라진 내 인생이 펼쳐져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똑같은 마음이 앞으로 계속 흘러가요. 그럼 이제 그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생각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말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자꾸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습관이 있으면 저는 존댓말을 하라 그래요. 차라리. 존댓말을 하다 보면 말하는 게 조금 주춤하거든요. 저는 자식에게도 존댓말을 하거든요. 성격이나 생각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먼저 감사한 말을 하고 고마운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한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덕분입니다. 이런 말들. 그래서 그런 말을 바꾸면 생각도 좀 바꿔져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해요 또. 감사한 행동을 하고 좀 차분한 행동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을 좀 바꿉시다. 말하는 걸 바꾸려면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많이 들어야 돼요. 스페니쉬를 잘하려면 스페인어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의 귓전에 확언과 좋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들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듣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고 무의식이 바뀌어요. 그게 귓전 명상이에요. 귓전에 자꾸 좋은 얘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체완 감사합니다 치면 감사합니다 명상이 나와요. 감사 명상 치면. 그거를 그냥 틀어놓으세요. 한 10분이라도 앉아있으면 들어봐요. 그냥 누워서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자꾸 귓전에 들려줘야 돼요. 자, 어릴 때부터 똑같은 쌍둥이가 있는데 한 애한테는 사랑해 너 참 귀엽다 사랑스럽다는 아이와 넌 못났어 넌 잘못 태어났어 넌 인간이 아니야 너 때문에 괴로워 엄마 아빠 괴로워 이런 아이와 이 아이의 성격과 무의식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거는. 사랑에 고마운 아이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넌 모자라. 넌 정말 잘못 태어났어. 이 아이는 괴로움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도 있고 저도 있어요. 이 무의식은 깊어요. 그래서 잘 변하지 않아요. 뭐 그걸 변화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복 학습이 필요해요. 외국에 오래 살았던 사람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한국에 오래 살았던 사람은 외국말을 잘 못해요. 왜냐? 무의식의 외국인, 한국인의 정체성이 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걸 바꾸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의식을 바꾸어 가려면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이 무엇이냐? 듣기예요. 듣기. 영어도 듣기가 필요해요. 듣기, 말하기예요. 말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지. 예. 말이 안 나오죠. 굿모닝을 자꾸 들어야 굿모닝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돼요. 채화님 사랑해 감사합니다는 말이 잘 안 돼요. 왜냐? 안 들었으니까. 내가 부모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해요?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의 가장 중요한 건 듣고 말하기. 그럼 오늘부터 귓전에 좋은 얘기를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유튜브로 해서 자꾸 틀려주고, 그리고 주무실 때는 꼭 틀어주세요. 주무실 때 한 10분이라도 볼륨을 작게 해서 휴대폰 볼륨 한 2칸만 해가지고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채완 감사 명상 또는 채완 사랑 명상 치면 나오거든요. 그걸 틀어놓고 누워 계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그냥 그렇다고 뭐 어느새 잠들 거예요. 지금 불면증도 있으시니까 그걸 오늘부터 반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 무의식이 아침에 일어나면 말랑말랑한 상태예요. 그때 또 아침에 밤에 틀었던 건 아침에 틀을 걸 딱 틀어놓고 그냥 한 10분만 물 한 잔 마시면서 몸을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들어요. 그것만 반복해 보세요. 오늘 아침 저녁으로. 채완 감사 명상, 알고 있는데 채완 사랑 명상 등등 이런 걸. 그리고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반복을 해요. 말. 굿모닝 하면 굿모닝. 말로 하라고. 그렇죠. 하와이유 하면 하와이유. 그러다가 보면은 서서히 몽롱해질 거예요. 그때는 그냥 듣고 계세요. 처음에는 정신이 말똥할 때는 따라 하시란 말이에요. 입으로 살살 그냥 나는 날 매일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부터 100일 동안 반복하셔야 됩니다. 100일 동안 하루라도 빠지면 다시 1일차로 되돌아간다 생각하고 매일매일 밤마다 잠자기 전에 30분 전부터 그냥 틀어놓으세요. 이불맡에. 그리고 누워서 자연스럽게 볼륨을 줄이고 그렇게 이제 주무시면 돼요. 그걸 오늘부터 하시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음악처럼. 네. 저도 그냥 그렇게 틀어놓거든요.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선생님, 우리가 호텔 레스토랑에 가면 좋은 음악이 나오고 있고 클래식 음악이 나와서 마음이 좀 차분해져요. 막 시끄러운 시내보다는. 그 왜 그렇겠어요? 내가 그걸 귀담아 들어서 차분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게 차분해져요? 그래. 그게 귓전 명상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멀리 물소리처럼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소리처럼. 블루투스 하나 연결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틀어놓고 내 생활하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선생님이 내 무의식이 그걸 듣고 세포가 들어요. 세포는 다 들어요. 세포는 자극을 다 받아요. 뇌세포, 여러분의 몸세포. 그걸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흡수돼요. 오늘부터 그걸 시작합시다. 그 마음을 딱 작심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기 지켜보기가 비슷하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깨어있기와 지켜보기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 말씀 질문해 주셨는데 명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깨어있기예요. 그 다음에 지켜보기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기고, 그 다음 받아들이기고, 흘러보내기예요. 왜 그러냐? 왜 깨어있기가 제일 중요하냐?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운전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배운 걷기 명상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차 한잔할 때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채화님은 깨어있기를 가장 앞에 둡니까? 자,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이에요.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만큼 위험해요. 그러면 졸 때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 하죠. 깨라 하잖아요. 잠 깨라. 그쵸? 잠을 먼저 깨고 난 다음에 전방을 지켜볼 수 있어요. 깨어 있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앞을 지켜봐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지켜보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누가 딱 튀어나오면 알아차려야 되죠. 누가 사람이 딱 튀어나오면 내가 지켜보기만 하면 뭐예요? 박아버리지. 알아차려야지만 피할 수 있단 말이죠.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알아차리기예요. 그래서 깨지 알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받아들이기는 뭐예요? 혹시나 사고가 나든 혹시나 무슨 문제 안전사고가 나든 문제가 생겨도 그 순간을 밀어내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순간을. 아, 이런 사고가 났구나. 빨리 보험에 전화를 하고 또는 안전하게 피했구나. 아유, 다행이다.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네 번째 받아들이기예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마음속에 자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죠. 그 고통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또 두려움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흘려보내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인생은 운전하고 똑같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평탄길도 있지만 차가 막힐 때는 인생의 성공으로 가는데 막힐 때는 성공을 못하죠. 근데 또 너무 잘 나가다가 하이패스로 가다가 쭉 고속도로 가다가 한 번 사고 나면은 국도에서는 사망사건이 잘 없어요. 고속도로에서는 뭐예요? 사망사건이 많아요. 왜냐? 너무 빨리 가니까. 그래서 인생 성공하고 정치인들, 연예인들 너무 잘 나가다가 빨리 가다가 성공하다가 훅 가잖아요. 근데 국도에서 천천히 가는 사람은 좀 늦지만 그래도 인생 이 구경 저 구경 경치 구경 하면서 가잖아요. 빨리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늦게 간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쁘고 빠르고 느리고는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돈이 많고 적은 것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좀 편리하고, 하지만 그걸 잘못 사용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퇴직하셨고 나름대로 위치에 있으셨고 이제 퇴직하고도 지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지만, 제가 제주도 가보면 제주도 바로 앞에 제주도 기점명상센터가 있거든요. 제가 보름은 거기가 있고 보름은 서울에 있어요. 가면은 그 바로 앞에가 바다예요. 그러면 거기에 낚시하는 분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벤츠 몰고 와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용달차 몰고 와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낚시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벌든 한 달에 1억을 벌든 그 사람들은 그냥 바다 앞에서 낚시하고 있어요. 찬바람 받으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든 돈을 적게 벌든 노후가 되면 늙어가고 그러면 결국은 자연석으로 돌아가고요. 결국은 병원 베드에 누워있어요. 똑같이 쓰는 거랑 퇴직하면 똑같이 써요. 별로 안 쓰지도 않아요. 아까워서 쓰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아요. 50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사람이든 그거 쓰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용하는 자신들의 그 소비 패턴은 비슷하거든요, 또. 그런 사람도 라면 먹고 싶고요. 그런 사람도 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껴서 모은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 패턴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돈 많으면 가족들, 자식들 우애만 나빠져요. 다 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꼭 반복하십시오. 예, 수행정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인연이 됐으니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꼭 정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